안녕하세요. 한국 라이프세이빙 소사이어티 응급처치 강사 김혜미입니다. 산이나 계곡, 바다 등의 야외 활동이 잦은 요즘, 하지만 들뜬 기분에 방심하다가는 자칫 응급 상황에 빠져 허둥대기 십상이죠. 의도치 않은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심각한 상태로 발전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 정확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인, 평소 활동량이 적은 만큼 휴가지에서 충돌 등의 큰 충격으로 팔이나 발을 다칠 경우 자칫 골절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골절 시에는 빠른 응급처치가 중요합니다. 팔이나 다리가 부러진 경우 붓기가 있고 피부색이 변화하며 겉모습으로 봤을 때 변형된 것처럼 보입니다. 환자는 직접 뼈 조각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다친 부위에 운동력이 떨어진다거나 눌렀을 때 심각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능한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품화된 부목도 있지만 신문지나 책, 나무젓가락, 나뭇가지, 우산 등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부상 부위를 손수건이나 옷 등으로 감싸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붕대가 있는 경우에는 붕대를 이용하고 관절에 힘을 뺀 후 병원으로 빨리 이송합니다. 너무 흔해서 간과하기 쉬운 부상이 바로 찰과상과 열상 등의 피부 상처죠.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피부가 벗겨지고 찢어져 출혈이 있을 경우 심하면 감염 등으로 인하여 2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피부가 긁히거나 찢어지거나 벗겨진 등으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피를 보는 경우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흙이나 풀 등의 이물질 등은 흐르는 깨끗한 물로 씻어냅니다. 출혈 부위를 깨끗한 수건이나 꺼즈를 이용해서 상처를 덮고 직접 손으로 눌러 지혈해줍니다. 출혈이 심한 경우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 빠르게 지혈하고 경미한 상처의 경우에는 반창고를 붙이고 손으로 눌러서 지혈합니다. 단, 지혈제를 쓰거나 출혈 부위의 윗부분을 끈으로 동여매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해롭다는 것 다들 아시죠? 하지만 아무리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더라도 장시간 강한 햇빛 아래 있다 보면 피부가 따끔거렸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강한 햇빛에 의해서 화상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강한 햇빛에 노출된 경우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열이 나고 화끈거리며 따끔따끔한 통증과 함께 붓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온에 차갑고 깨끗한 물로 열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씻어줍니다. 얼음이나 치약, 감자, 소주 등은 손상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집이 잡혔을 때는 터뜨리지 말고 병원에 바로 방문해야 합니다.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태양 광선이 가장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하고 수시로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7월 초부터 시작된 무더위, 이 때문에 체력이 현격히 감소하고 어지러움증이나 메스꺼움 등에 시달리는 분들이 유난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일사병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일사병의 증상으로는 다량의 땀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어지럼증, 두통, 오심, 구토, 기운 빠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징은 피부가 차갑고 축축하며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서늘한 곳으로 눕힌 후 옷차림을 가볍게 하고 시원한 물이나 이온 음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심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여 수액을 투여해야 합니다. 일상에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는데 초록빛 무성한 녹음만한 것이 없죠. 하지만 이맘때면 활동이 왕성해지는 뱀이나 벌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산이나 계곡에서 벌초나 야영, 캠핑 등을 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독사의 경우에는 치부에 남은 2개의 물린 구멍이 보이며 상처가 타는 듯한 느낌을 받고 부어오르며
색상도 변하고 극심한 통증과 함께 무기력, 식은땀, 메스꺼움, 구토, 한기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벽에 기대어 앉도록 하여 안정시키고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린 부위가 통증과 함께 부어오르면 물린 곳 위쪽을 넓은 수건 등으로 묶어서 독이 퍼지지 않도록 하여 빨리 병원으로 옮겨줍니다. 단, 물린 부위를 입으로 빨아내거나 칼로 찢지 않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벌초 시 등산화를 반드시 착용하고 길이 잘 안 보이면 긴 막대기 등으로 미리 헤쳐 뱀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벌에게 쏘인 경우 통증이 있고 붓기가 있으며 열이 나고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핀셋을 이용하여 벌침을 제거할 시 몸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벌침은 카드로 긁어서 제거합니다. 쇼크로 호흡곤란이 왔을 때는 119에 바로 신고합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향수나 화장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밝은 색채나 보풀하기가 많은 재질의 옷을 피합니다. 벌초 전, 벌초할 곳에 지형을 익히고 벌침 유무를 확인합니다. 시원한 물놀이가 간절한 요즘. 하지만 최근 3년간 총 114명이 물놀이 안전사고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했으며 이 중에 80%가 휴가철에 생긴다고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체 조절 능력이 약한 아이들의 경우 통상 쥐났다 라고 표현하는 다리 근육 경련과 저체온증이 잦아 부모님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리 근육 경련은 높은 강도의 운동이나 자주 안 쓰는 근육을 갑자기 쓸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너무 찬물이나 식사 직후에 수영이나 근육이 필요할 때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위에 빨리 알리고 경련 부위를 주무르면서 빨리 물 밖으로 나와 주위에 알리고 편안한 자세에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발등 쪽으로 당겨 근육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저체온증 원인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후 차가운 물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게 되는데요. 추위와 떨림, 감각이 둔화되고 피로와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젖은 옷을 벗기고 물기를 닦은 후 마른 담요와 침낭 등으로 덮어줍니다. 의식이 있고 대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도록 해주며 의식이 없고 혼미한 경우에는 절대 음식을 먹도록 하지 않습니다. 요즘 계곡이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다이빙은 개인의 부주의를 비롯하여 돌 등의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곡이나 수영장에서 다이빙 시 머리와 척추에 충격이 가해져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경미한 경우에는 두통이나 어지러움,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 다리가 마비되거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거나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목을 고정한 후 119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수욕장의 불청객인 해파리.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해파리 출몰이 잦아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으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파리에 쏘인 경우 따끔거리는 통증과 함께 상처 부위가 부어오르고 빨갛게 변하게 됩니다. 채찍 모양의 상처가 있으며 심한 경우 오심, 구토, 식은땀이 흐르고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씻어낼 수는 있으나 해파리의 촉수는 해파리에게서 빠져나와 일주일간 부유해 있으므로 특별한 효과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상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처치 방법은 없으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파리에게 쏘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선크림이 있는데요. 이 선크림은 화장품 가게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가지 응급상황에 대한 처치법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처럼 간단한 응급처치만으로 추후 발생할 합병증, 후유증 등을 없애거나 줄이고 생명까지 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셔서 안전한 휴가철 보내시길 바랍니다.